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있는 무지개 인형극단에서 살고 있는 홍라라고 해요. 저도 같은 인형극단에서 살고 있고요. 이름은 성남입니다. 성남씨, 우리 친구들은 인형극이 뭔지 잘 알고 있겠죠? 그럼요. 춘천에는 해마다 인형극제도 열리고 춘천 인형극장도 있죠. 그래서 잘 알지 못한다면 친숙하긴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인형극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춘천 오봉산에 있는 청평사에 내려오는 전설을 춘천에 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나왔습니다. 오봉산 청평사에 내려오는 전설이라고요? 네. 춘천하면 막국수도 유명하고 닭갈비도 유명하고 소양강 처녀도 유명하지만 이 청평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아주 유명하답니다. 홍라 씨도 청평사라는 절에 가본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가족들하고 소양강댐에서 배를 타고 가봤어요. 저도 배 타고 가본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아빠랑 같이 배우령 터널 지나서 차를 타고 간 적도 있어요. 아하, 그런 방법도 있군요. 어떤 게 더 좋았나요? 배를 타고 가는 건 시원해서 좋았고요. 차를 타고 가는 건 많이 걷지 않아 좋았어요. 그럼 청평사에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서도 들어봤나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청평사로 올라가는 길에 물가에 세워진 공주와 뱀 동상은 보았어요. 아, 보셨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 공주하고 그 뱀이랍니다. 공주하고 뱀이 주인공이라니. 뭔가 잘 연결이 되진 않지만 궁금하네요. 이야기의 제목은 공주를 사랑한 상사뱀이라고 지어봤어요. 공주하고 뱀이 사랑을 했다고요? 아니요. 뱀이 공주를 사랑했다고요. 그럼 공주님은요? 공주님도 그 뱀을 사랑했나요? 홍라 씨라면 뱀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동물인 뱀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긴 요즘엔 뱀을 기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반려견이니 반려묘니 하던데 반려사였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뱀은 뱀이 되기 전에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환생한 거죠. 환생 같은 건 불교에서나 하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도 청평사인 것처럼 불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윤회전생이 있다고 믿는 그런 거죠. 윤회전생이라면 토끼로 태어났다가 다시 강아지로 태어났다가 코끼리로도 되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되었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들 말을 하죠. 저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서 그런 윤회 같은 건 안 믿어요. 윤회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그거야 다 자기 맘이죠. 그건 그렇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 공주님도 그 뱀을 사랑했대요? 이야기를 보면 사랑했다 안 했다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공주하고 뱀은 서로 10년이 넘도록 한 몸이 되어 지낸 것만은 분명해요. 아니, 사람하고 동물인 뱀이 어떻게 한 몸이 된다는 거죠? 홍라 씨가 전에 청평사에 갔을 때 그 동상에서 본 것처럼 그 뱀이 공주를 칭칭 감고 다녔대요. 아니, 왜요? 왜긴 왜겠어요. 공주님 곁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그랬던 거죠. 아이고 머니나. 난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 좋다고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싫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10년이 넘도록 나 좋다고 하면서 내 몸에 딱 붙어 다니는 뱀이 공주님은 어땠겠어요?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들러붙어 다녀야 했다면 사랑인지 아닌지 몰라도 정은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럼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잠까지 같이 자야 한다면 싫건 좋건 미우나 고우나 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뱀을 상사뱀이라고 하는 건가요? 상사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뱀이 살아서 남자일 적에 공주님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보고 싶어 하는데 만날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을 전할 방법도 없어서 애타게 그리워만 하다가 원통하게 죽어서 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그럼 그 뱀은 종류가 뭐였대요? 아마 구렁이였던 것 같아요. 구렁이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크고 징그럽게 생긴 구렁이가 온 몸을 칭칭 감고 다니다니. 공주가 엄청 불쌍해 보이네요. 불쌍하죠. 결혼도 안 한 몸인데 구렁이가 달라붙어 결혼도 못하고 어딘들 마음대로 다닐 수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구렁이는 참 우리나라 이야기에 많이도 나오네요. 여기 청평사 전설에도 나오다니. 안 그래요? 흥부와 놀부. 부렁덩덩 신선비. 아, 또 치악산 까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구렁이가 약자를 괴롭히는 힘센 자로 나오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렁이를 귀하게 여겼대요. 구렁이를 귀하게 여겼다고요? 네, 구렁이가 집을 지켜준다고도 믿었고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대요. 집에 살던 구렁이가 집을 나가면 집이 가난해진다고도 여겼고요. 그래도 전 구렁이가 싫어요. 아주 크고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내가 그 공주였다면 나는 죽을 만큼 싫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내가 싫다는데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서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토커가 아닐까요? 내가 싫다는데도 나 좋다고 죽자 살자 하고 따라다니는. 그런데 어떻게 스토커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치인 것 같아요. 스토커인 뱀을 공주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청평사에는 그 공주하고 뱀을 기리는 동상까지 만들어졌는지, 그 공주님이 어느 시대 때 공주님이신 거죠? 그 공주님은 우리나라 공주님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온 공주랍니다. 중국이 지금은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가깝게 느껴지지만 아주 오랜 옛날에는 오로지 걸어서 또는 배로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먼 나라였지 않나요? 그렇죠. 아주 멀고도 먼 나라였죠. 그런데 그렇게 먼 곳에 사는 공주님이 어떻게 우리나라, 그것도 춘천의 청평사랑 관련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말씀해 주시죠. 이 뱀이 왜 상사뱀이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건데요. 그건 이 뱀이 살았을 적에 평범한 평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민이라는 게 어떻게 상사뱀이 되는 이유라는 건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뱀이 남자 사람일 적에 공주를 애타게 사랑했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뱀이 자기가 그토록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공주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다고도 했죠. 그것도 그렇죠. 옛날 그 시절에는 왕족은 왕족 또는 귀족하고만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신분제 사회라서 평민은 감히 공주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라뇨? 이를테면 공주님이 살던 시대가 당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원나라라고 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디서는 신라시대다, 어디서는 고려시대다 하고 달라요. 그런 것처럼 공주를 짝사랑하는 남자도 어떤 이야기에서는 목수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스님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나무꾼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냥 청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신분이 다 다르지만 공통되는 것은 모두가 다 평민이라는 거예요. 공주는 왕족인데 남자는 평민이라서 이들의 사랑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은 청평사 전설에 대해서 진짜 공부 많이 하게 되겠는걸요? 제 얘기가 너무 길었죠? 네, 짧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야기 극장 열어주세요. 공주와 상사뱀 고고고! 공주를 사랑한 상사뱀. 옛날 원나라 궁궐에 임금님이 사셨는데 이 임금님은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시는지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매일매일 임금님을 칭찬했대요. 임금님 덕분에 배부르고 평화롭게 잘 산다고요. 그런데 그 임금님에게는 얼굴도 예쁠 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 고운 공주님이 한 분 있었어요. 공주님은 매일매일 임금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사월아! 사월아! 네, 공주님 부르셨어요?
꽃이 예쁘니 내가 예쁘니? 어머나, 그야 당연히 공주님이지요. 세상에서 우리 공주님이 최고로 예쁘지요. 허허허, 그렇지? 내가 봐도 그래. 공주님이 공주병에 걸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공주님은 너무나 예뻐서 공주님을 한 번 보고는 사랑에 빠지지 않는 남자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공주님이 사는 나라에는 공주님을 남몰래 짝사랑하는 남자들도 수두룩했답니다. 그런데 공주님이 수미산 고개 넘어 절에 기도드리러 다녀올 적에 공주님을 한 번 보게 된 한 나무꾼은 공주님을 보자마자 상사병에 걸려서 알아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한숨도 못 자고 오로지 공주님만 애타게 그리워했답니다. 제발 공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아, 공주님이 보고 싶어 죽을 것만 같아요, 어머니. 얘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결국 그 나무꾼은 상사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던 나무꾼이 그 자리에서 뱀이 되어 살아난 거예요. 바로 상사뱀이 된 것입니다. 이제 뱀의 모습이 된 나무꾼은 궁궐로 기어갔어요. 오로지 공주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기고 또 기어서 기어이 공주님이 사시는 방문 앞까지 갔어요. 똑똑똑, 공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이 밤에 누굴까? 한밤중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방문을 열어본 공주님은 문 앞에 있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공주님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잠결인지 꿈결인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공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죽어 뱀으로 다시 태어난 나무꾼입니다. 저는 공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어머나 불쌍해라. 나 때문에 죽어 이렇게 뱀으로 다시 태어났다니. 그대가 뱀의 몸을 벗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하겠어요. 저는 기도 따위는 필요 없어요. 죽으나 사나 항상 공주님 곁에 있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뱀은 공주님의 몸 위로 스르르 기어서 올라가더니 자신의 몸뚱이로 공주님의 온 몸을 칭칭 감았어요. 공주님은 깜짝 놀라 뱀을 떼어내려 했지만 공주님 몸에 찰싹 붙은 뱀은 그럴수록 더욱 공주님의 몸을 조였어요. 아, 숨 막혀요. 제가 공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공주님은 제 사랑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렇다 해도 우리 아바마마가 아시는 날에는 그대는 정녕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해도 나는 이제는 절대로 공주님 몸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공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공주님 몸에 상사뱀이 붙은 사실을 임금님이 아시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사랑하는 공주가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 된 것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공주의 몸에서 그 뱀을 떼어내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 뱀은 공주의 몸을 더 칭칭 감아버렸어요. 그때 한 스님이 나타나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공주님을 신라로 보내십시오. 신라라. 아니, 스님께서는 어째서 우리 귀한 공주를 그리 먼 나라로 보내라는 겁니까? 신라라는 나라는 부처님의 은덕이 가득하온데 게다가 공기도 맑고 경치까지 아름다우니 공주님께 필경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면 우리 공주 몸에서 그 뱀을 떼어낼 수 있다는 말이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지신 임금님은 한참 만에 스님의 말대로 공주님을 신라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주님과 이별하는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렇게 하면 공주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니 임금님은 공주님을 멀고 먼 신라라는 나라로 보내기로 마음먹으신 것이지요. 공주님, 신라라는 나라는 과연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거기다가 경치도 아름답네요. 그래, 신라 사람들은 참 좋겠어. 이런 곳에서 매일매일 사니 말이야. 공주님은 뱀이 칭칭 간 모습으로 시녀 사월이와 함께 강을 만나면 배를 타고 산을 만나면 걷고 또 걸어서 신라의 산중에 있는 절이란 절은 곳곳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느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자, 배가 출발합니다. 이 배가 금강산으로 가는 배가 맞나요? 금강산이라니? 이 배는 춘천으로 가는 배랍니다. 춘천이요. 춘천에는 무슨 유명한 절이 없나요? 아니, 왜 없겠수? 그 유명한 오봉산 청평사도 모르슈? 그 춘천 사람이 아닌가 보우. 네, 저는 바다 건너 저 멀리 원나라에서 왔답니다. 이 나라의 유명한 절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이 배를 타고 그 청평사라는 절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참 멀리서도 왔수다. 그럼 이 배에 얼른 올라타시구랴. 공주님 일행이 오봉산 청평사 입구에 도착한 때는 다 저물녘이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몹시 피곤한 공주님 일행은 근처 어디에 잘만한 데가 있나 둘러보았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청평사를 찾아가다가는 깜깜해져서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공주님, 저기 굴 같은 게 보여요. 오늘은 저기서 자면 되겠어요. 그래, 마침 잘 되었구나. 공주님은 시녀와 함께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굴 속에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도 모르는 관세음 보살상이 하나 있었어요. 불심이 깊은 공주님은 관세음 보살상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선가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주님, 종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절이 아주 가까운 데 있나 봐요. 그런가 봐. 드디어 청평사에 가보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시녀 사월이가 배를 움켜잡고 굴 안을 대굴대굴 구르는 거였어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어요. 깜짝 놀란 공주님은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뱀에게 애원했습니다. 사월이가 저리도 아파하니 제가 빨리 절에 가서 약을 얻어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으로는 빨리 걷기도 힘이 드니 이번 한 번만 저 아이를 살리는 셈 치고 내 몸에서 내려와 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뱀은 순순히 공주님 말대로 하는 거였어요. 공주님이 약을 가지고 돌아오면 다시 공주님 몸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면서요. 공주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저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니 절 마당이 보였는데 그때 절에서는 마침 가사불사를 하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사불사 행사는 스님들의 오신 가사를 스님들이 한 군데 모여서 꿰매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부처님 앞에 가는데 내 몸에선 냄새도 나고 너무 더러워. 아무리 급해도 우선은 내 몸을 깨끗이 씻어야겠어. 목욕할 만한 데를 찾느라 주변을 둘러보던 공주님의 눈에 목욕하기 좋은 물웅덩이가 보였습니다. 공주님은 재빨리 옷을 벗고 그 속으로 들어가 몸을 씻었어요. 공주님은 목욕을 해서 정갈해진 몸으로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스님들이 가사불사를 하고 있는 절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스님들이 바느질하는 것을 지켜보던 공주님은 자기도 모르게 스님 옷을 하나 받아들고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다 보니 공주님은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바느질하는 데만 몰두하게 되었어요. 아니, 갑자기 웬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나? 여보시오들, 우리 다 법당 안으로 자리를 옮기세나.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으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스님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벼락이 내리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개의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날씨가 아주 맑았거든요. 한동안 요란하게 퍼붓던 비가 그치더니 다시 하늘이 맑아졌어요. 그때서야 공주님은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사오리에게 약을 갖다 줘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을 수가 있지? 사오리는 어떻게 됐을까? 어서 가야겠다. 공주님은 스님들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사오리에게 줄 약과 밥을 얻어가지고 급하게 굴로 돌아갔어요. 공주님이 굴에 도착해보니 사월이도 뱀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굴 앞의 폭포수 앞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시체가 되어 둥둥 떠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니 그 뱀은 바로 공주님 몸을 감고 있던 바로 그 상사뱀이었어요. 어머나, 뱀이 왜 여기 이렇게 죽어있지? 가엾어라. 도대체 내가 없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사월이도 죽은 걸까? 어머나, 이 일은 어쩌면 좋아. 사월아! 사월아! 사월아, 어디 있니? 사월아! 공주님, 저 여기 있어요. 어머나, 너 이제 괜찮니? 다 나은 거야? 이 뱀은 또 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그게 공주님이 가시고 나자마자 제 배가 씻은 듯이 났지 뭐예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뱀은? 뱀은 어쩌다 이렇게 죽은 거야? 한참이 지나도 공주님이 오시지 않자
뱀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혀를 낼름거리고 독을 쏠듯이 씩씩거리고. 그러더니 공주님이 자기를 버린 게 틀림없다며 더 늦기 전에 공주님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까지가 얼마라고. 그 몸으로 어떡해? 그니까요. 하지만 기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주님을 찾으러 뱀의 뒤를 따라갔죠. 그럼 절에 왔었어? 나 절에 계속 있었는데. 아니요, 우린 절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저보다 앞서가던 뱀이 저의 문을 막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맑고 좋기만 한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내리쳤는데 그만 그 벼락을 맞고 뱀이 죽어버렸어요. 아주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뭐? 그럼 아까 그 벼락에 이 뱀이 죽었단 말이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절 안에서 빗물이 나오는데 그 빗물이 얼마나 거세게 내려오는지 저도 뱀도 그만 그 빗물에 여기까지 떠내려왔다니까요. 너는 어디 데친 데는 없고? 네, 계곡물 따라 둥둥 떠내려왔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저 뱀이 여기까지 와서는 더 떠내려가지 않고 저렇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마치 공주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다 있죠? 아, 그랬구나. 아, 가엾은 뱀. 아, 가엾은 사람. 끝내 이렇게 뱀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공주님, 우리 이제 궁궐로 돌아가요. 뱀도 떨어졌으니 어서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알려야죠. 아니다. 아바마마께는 이 사실은 알리겠다만 나는 이 뱀을 정성껏 묻어주고 여기 이 절에서 이 뱀의 극락왕생을 더 빌어주고 그러다가 돌아갈 때가 되면 그때 돌아갈 거야. 공주님은 임금님께 뱀이 죽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공주가 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과는 달리 임금님은 무척 기뻐했어요. 그래서 청평사 공주에게로 많은 금을 보내왔습니다. 공주님은 그 중에 금 3덩어리는 절 근처 땅에다가 묻고 나머지 금들을 청평사 스님에게 주어서 절을 고쳐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뱀과 함께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굴 근처 바위 아래에 뱀을 잘 묻어주고 그 위에다가 커다란 돌로 3층으로 된 탑을 짓고 그 탑 앞에서 매일매일 뱀이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빌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탑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공주님 앞에 나무꾼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주님, 사랑하는 공주님. 공주님 덕분에 저는 이제 윤회를 벗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다 저를 위해 탑을 세우고 기도를 해주신 공주님 덕분이랍니다. 저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어요. 저는 영원히 공주님만을 사랑하렵니다. 할 말을 마친 나무꾼은 훨훨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공주님은 나무꾼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감사와 사랑의 말에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공주님은 드디어 시녀 사월이와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청평사에는 공주님이 뱀과 시녀와 함께 머물던 굴도, 공주님이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하던 웅덩이도, 죽은 뱀을 위해 직접 만들고 기도하던 3층 탑도
다 남아 있어서 우리가 청평사에 찾아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평사 어딘가에는 그때 임금님이 공주님께 보내주었던 금 3덩이가 묻혀 있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공주님이 뱀과 신녀와 함께 머물렀던 굴을 공주굴이라고 하고, 공주님이 목욕하던 곳을 공주탕이라고 하고, 공주님이 세운 3층 석탑을 공주탑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또한 상사뱀이 절문 안으로 들어서다 벼락을 맞아 죽은 절문을 윤회를 벗어난 문이라 하여 그 뒤부터는 회전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청평사에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죠? 저는 절에 내려오는 전설이라서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무척 신기하고 재미있고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군요. 네, 아주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 이야기죠. 아, 그래서 이런 말도 있나 봐요. 무슨 말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청평사에 다녀오면 그 사랑이 꼭 이루어진다고 하던걸요? 네, 그런 말이 있지요. 어린이 여러분도 이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함께 청평사에 다녀와 보세요. 그럼 혹시 알아요? 그 사람과 꼭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 저는 청평사에 묻혀있는 금덩이를 찾아볼게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우리가 보고 싶은 어린이들은 언제든지 춘천 무지개 애니극단으로 놀러오세요. 안녕. 안녕.